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원격 진료의 안정성을 높일 보안 시스템 구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원주시는 관련 기관과 보안 시스템 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 소음법이 통과되면서 영월 상동 지역 주민들도 공군 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영월군도 소음 측정 등 보상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준비 중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수능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고3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수능 고득점을 기원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예산을 6조 8,5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4,500억 원, 7% 이상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특구로 지정된 원주에서 원격 진료의 보안 문제를 해결할 보안 시스템 구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서비스를 안전화시켜서 전체 실증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격 진료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터넷 기반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 보안이 중요한데 의사회에서는 불안전한 보안 시스템으로 인한 해킹 가능성을 원격 진료에 반대하는 이유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FDA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된 의료기기를 리콜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보안 문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최적화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원주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주시가 MCC의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보안성 문제, 또 취약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그런 대안들을 속속 묻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주가 대한민국의 의료기기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개발된 시스템은 관련 기업의 지원에 국내외 시장 진출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개개인의 정보가 수집되어서 안전하게 활용되고 그래서 다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보안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퍼런스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 시스템이 개발되면 사업의 안전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영월 상동 지역 주민들이 40년 동안 공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입어왔다며 보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군 소음법이 통과되면서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지자체들도 소음 측정 등 보상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모인 주민들, 영월 상동 주민들은 공군 폭격장 소음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40년 동안의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보상하라! 보상하라! 확실하게 보상하라!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군소음법이 지난달 31일 통과되면서 실제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월과 태백, 경북 봉화까지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상동 필승 사격장은 1,800만 평 규모의 공군 사격장으로 모의 폭탄 연습장도 들어서 주민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간다는 사람은 사실 내도 나도 병원 많았죠.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걸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요. 영월 군을 상대로는 서둘러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 자치단체장은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했다.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지자체는 주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소음 피해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책위는 해당 사격장을 주로 사용하는 원주의 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을 활용해 보상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전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원주 횡성에 이어 영월과 태백, 봉화까지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상동 필승 사격장의 소음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가 내년 예산을 6조 8,5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지 분야의 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올해 당초 예산보다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3년 만에 적자 편성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6조 8,519억 원입니다. 액수가 올해보다 4,500억 원 이상 늘어 7.2% 증가했습니다.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복지 부문입니다. 기초연금 5,600억, 생계급여 1,900억, 2년차 사업인 육아 기본수당 310억,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6억 원 등입니다. 이외에도 첨단 산업과 일자리 창출, 접경지역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역점 사업으로 선정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민수당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아 당초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 접근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업인만이 대상이 아닌 또 어업인이라든지 축산인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반영이 돼야 돼서. 하지만 계획한 예산도 충분히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현재 강원도와 도내 시군 예산 집행률은 69.7%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입니다. 확대 재정을 통해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신 지역개발기금 650억 원을 차입해 3년 만에 적자 예산 편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강원도 개발공사의 강원랜드 주식을 200억 원어치 사들이기로 했지만 비용에 대한 입장차가 커 내년 추경에 관련 예산을 또 반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200억이 초과된다 그러면 200억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가 일정적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제출한 6조 8천억 원 예산안은 다음 달 13일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사흘 앞두고 수험생을 격려하는 수능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상지여고를 비롯한 도내 고등학교들은 수능을 앞두고 초조해야 할 고3 학생들에게 재학생과 선생님의 응원 메시지와 공연을 준비해 수능 고득점을 기원했습니다. 수능 이틀 전인 내일은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내 7개 시험지구에 배송되며 다음 날은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작년보다 1,200여 명이 줄어든 13,654명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평창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년도 국비 심사에서 강원도가 요청한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산 119억 원 전액을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림픽 개폐 회식이 열렸던 대관령 올림픽 플라자에 추진되는 평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3년 뒤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시작된 원주에서 농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단관근린공원에서는 관내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농사의 수확에 감사하는 삼토 제례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치악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농업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축하 문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원주시와 원주교육지원청, 원주경찰서가 원주 교육 발전에 대해 한자리에서 논의하는 토론회를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오늘 원주적 학교와 학부모, 시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 공동체 발전 전략과 지자체와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일선 학교와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정책을 듣고 원주 행복교육지구 완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에서 산타페 차량을 몰던 71살 A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신정지가 와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원주시 지정면 광주에서 원주 간 고속도로 원주 방향 지정 2터널에서 52살 조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에 있던 승용차 석 대가 연달아 추돌하면서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786억 원을 오늘 강원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556억 원 증가한 반면 지자체 이전 수입 73억 원, 자체 수입이 111억 원이 각각 줄었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액은 교직원 인건비가 1조 6,10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시설 개선 3,016억 원, 교육 공무직 인건비 2,369억 원입니다. 특히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 교육에 306억 원, 무상 교복 지원에 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내년 초부터 숙박업소와 농어촌 민박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쌀, 밭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5,196개 농가에 직불금 26억 4,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군은 쌀 고정 직불금 7억 4천만 원을 1,034개 농가에 지급했고 밭농업 직불금 9억 4천만 원을 2,277개 농가에 지급했으며 조건분리 지역 1,885개 농가에도 9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월군은 이번 지급을 통해 농업 경영비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주전들의 줄 부상으로 지난 주말 2연전을 모두 내주는 등 3연패에 빠지면서 리그 순위가 선두권에서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허웅과 김현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가드 전력에 비상이 걸렸고 여기에 팀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윤호영 선수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팀 전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DB는 김종규를 영입하면서 주전 선수 부상 시 대체 선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